우리 은하 헤일로에는 180개가 넘는 구상성단이 떠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수백 광년 범위 안에 수백만 개가 넘는 별들이 둥글게 바글바글 모여있죠. 거대한 별 주먹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은하 속에 살고 있는 구상성단은 그 은하가 만들어진 다음에서야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구상성단 속의 별들의 나이가 은하 전체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실은 은하가 있기 한참 전부터 구상성단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구상성단을 우주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우주의 화석, 코스믹 포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은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은하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을 구상성단의 탄생의 비밀부터 알아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구상성단의 정확한 기원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 관측으로 드디어 그 실마리를 포착했습니다. 빅뱅 직후 새로운 구상성단이 갓 탄생되고 있는 놀라운 곳을 새롭게 발견했죠.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구상성단의 탄생의 비밀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우주먼지언더타임즈 제임스 웹이 포착한 최초의 구상성단의 탄생 현장을 소개합니다. 한데 모여있는 별무리, 구상성단의 별들은 대부분 한꺼번에 탄생한 동갑내기 별들입니다. 따라서 구상성단에 살고 있는 별들 대부분은 나이가 다 비슷하죠. 당연히 별들의 화학 조성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분명 동일한 가스구름이 반죽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별들이지만 별들마다 특히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화학 성분의 함량은 아주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천문학에선 이 미스테리를 구상성단의 함량 이상 어번던스 어노멀리라고 부르죠. 이 미스테리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구상성단 오메가 센타우리죠. 사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성단에 비해서 유독 더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이 성단 속에 뚜렷하게 각기 다른 화학 조성을 갖고 있는 별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의 별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었죠. 이 놀라운 발견은 오메가 센타우리가 사실 단순히 모든 별이 한꺼번에 반죽된 평범한 성단이 아니라 실은 조금씩 다른 시기에 태어난 별들이 한데 모여있는 하나의 작은 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지금보단 좀 더 큰 외소은하로 존재했지만 우리 은하에게 잡아먹히면서 그 외곽은 벗겨졌고 외소은하의 밀도 높은 핵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잔해가 지금은 구상성단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 은하 곁을 맴돌고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마젤란 은하도 실은 더 거대한 은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이 오래전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 계속 주변을 돌면서 으스러졌고 그 뒤로 헨젤과 그레텔의 빵가루처럼 수많은 별무리 조각을 흘린 것이죠. 그리고 그 조각들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도는 구상성단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우리 은하 속의 많은 구상성단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상성단들의 현재 궤도와 분포를 보면 마젤란 은하, 궁수자리 외소은하 등 우리 은하 주변의 많은 외소은하들의 궤도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방식만으론 모든 구상성단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방향의 가설도 있는데요. 구상성단이 더 거대했던 외소은하가 깨지면서 남은 파편이 아니라 반대로 산계성단과 같은 작은 성단에서 출발해 점차 별들이 더 태어나고 모이면서 구상성단으로 성장한다는 가설입니다. 대략 12,000광년 거리에 떨어진 가장 무거운 산계성단 웨스터룬드 1은 산계성단에서 구상성단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로 의심되는 가장 유력한 곳 중 하나인데요. 불과 1000만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성단이지만 10만 개가 넘는 별들이 마치 구상성단처럼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모였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의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성단만 연구해선 구상성단의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는 건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미 태어난 지 한참 지난 이미 완성된 성단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 전 구상성단이 탄생하던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선 결국 수십억 광년 이상 먼 우주를 봐야 하죠. 하지만 그간 구상성단은 은하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규모의 천체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망원경으로는 이런 먼 거리에서 성단 하나하나를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제임스 웹이 해내고 있죠. 최근 제임스 웹은 먼 우주의 초기 은하 GNG11을 관측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까지 앞서 허블로 발견했던 가장 먼 은하 중 하나였죠. 원래 허블은 이 은하의 적색 편의를 대략 10일, 즉 빅뱅 이후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존재한 초기 은하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의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 더 정확한 적색 편의는 10.6 정도로 보정되었죠. 이것은 이 은하가 빅뱅 이후 5억 년 정도 지난 시점에 존재한 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머나먼 초기 은하라는 것은 여전하죠.
제임스 웹은 아주 놀라운 성능으로 이 은하의 스펙트럼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은하 GNG11의 스펙트럼에선 질소 함량이 산소보다 더 많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통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그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 질소, 산소와 같은 성분은 별들이 진화를 마치고 폭발할 때 주변에 흩뿌리면서 은하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은하 주변에서 발견된 별들은 산소를 먼저 남기고 그 다음에 질소를 남기죠. 따라서 가까운 우주의 은하에선 대부분 질소보단 산소의 함량이 더 많게 측정됩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은하 GNG11에선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높은 함량의 질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나 이른 초기 우주에 높은 함량의 질소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위해선 7천만 도를 넘는 정말 뜨거운 환경 속에서 폭발적인 수소 핵융합이 벌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태양의 중심 온도가 대략 1500만 도죠. 즉 태양 중심보다 5배는 더 뜨겁게 내부가 달궈져 있는 정말 거대한 별이어야만 이런 폭발적인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별의 질량만 거의 태양의 5000배에서 10,000배 수준에 달해야 하죠. 바로 초기 우주에 잠시 존재했다가 순식간에 터지며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전설 속의 별 슈퍼 매시브 스타입니다. 별들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 빠르게 진화하죠. 태양 질량의 10,000배 수준으로 육중한 별이었다면 그 수명은 겨우 200만 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현존하는 구상성단의 평균 나이 100억에서 130억 년에 비하면 한참 짧은 찰나에 불과하죠. 그래서 일찍이 이런 초질량 별들은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질소와 같은 잔해들은 주변 우주 공간을 오염시켰고 그 속에서 고스란히 탄생한 별들에 남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어긋난 산소와 질소 함량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육중한 별이 탄생했다는 것은 애초에 정말 높은 밀도의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은 아주 머나먼 과거 태초에 구상성단이 어떠한 현장에서 반죽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구상성단 속 별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다양한 화학 조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저 흐릿한 얼룩으로만 보였던 은하 GNG11은 사실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구상성단이 빚어지는 현장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빚어진 육중한 초질량 별들이 짧은 삶을 마치고 폭발하며 주변에 다양한 온수를 남겼던 최초의 별먼지가 뿌려지고 있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바로 이 작고 희미한 얼룩 속에 방금 전까지 우주를 눈부시게 비추다가 금방 사라진 초질량 별들의 유훈이 섞여 있습니다. 우주먼지연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